네, 오늘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성남동에 있는 다성쉘 빌딩 5층 경매물건에 대해서 권리 분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건 종배는 권리인상가고 건물 면적은 실평수가 262.09평입니다. 감정가는 26억이고 현재 4차까지 유찰돼서 51%인 13억 3,120만원입니다. 4차 입찰기일은 2025년 3월 25일입니다. 매각 물건 현황을 살펴보면은 현재 7층 중에 5층 건물이고 501호 그리고 6층에 601호 이렇게 숙박시설로 연결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승인은 2002년 6월 3일 501호의 실평수는 131평 601호의 실평수도 131평입니다. 현재 숙박시설로 사용하고 있고 차무상을 살펴보면 일괄 매각되고 있고 숙박시설이고 공부상의 명칭은 다성쉘 빌딩이지만은 현재 이 건물 이름은 나폴리 빌딩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폴리 상가 외벽에는 나폴리 빌딩으로 상호가 적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임차인 현황을 살펴보면은 현재 임차인이 지금 임차 있는 상태고 임차인이 501호, 501호, 601호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함께 사용하고 있고 사업자 등록 신청일은 2016년 7월 18일이고 지금 보면은 그러면은 말소 기준 등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면은 등기부 현황을 살펴보면은 등기부는 지금 보면은 2013년 2월 14일에 수협 중앙회로부터 건재당 설정이 있습니다. 채권 최고액은 12억이고 말소 기준 등기로서 소멸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소 기준 등기는 어떻게 찾아내냐면은 자, 이 물건의 등기부 등본을 보면은 각구와 얼구의 권리가 나와 있습니다. 자, 거기서 각구의 얼구의 권리를 이렇게 지금 순서대로 나열해 놨는데 지금 보면은 권리가 지금 13가지가 있습니다. 1번부터 13번까지 권리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 권리 종류 중에서 1번이 소유권입니다. 소유권은 말소 기준 권리의 종류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2번은 건재당. 건재당은 말소 기준 권리의 종류에 해당됩니다. 역시 3번도 건재당, 4번도 건재당,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그리고 5번에 보면은 전세권입니다. 자, 전세권도 건물 전부에 전세권이 설정되고 그리고 지금 이 물건에 보면 건물 전부에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 전부에 전세권이 설정되고 이 전세권으로 해서 배당 요구를 하든지 아니면은 전세권에 의해서 경매를 신청해야 전세권은 말소 기준 등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여기서 이미 경매를 신청한 것은 수협은행에서 신청했기 때문에 이 전세권은 지금 건물 전부에 설정되어 있지만은 말소 기준 권리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6번의 권리는 보면은 성산구청장의 압류입니다. 압류도 역시 말소 기준 권리의 종류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7번의 경남신용보증재단의 가압류 역시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그리고 8번에도 드림저축은행의 가압류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그리고 9번에 보면은 경북신용보증재단 역시 가압류도 말소 기준 권리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수협은행 임의경매 역시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그리고 창원세무서장의 압류 역시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그 아래 현대캐피탈의 가압류 역시 말소 기준 권리고 지금 또 보면은 성산구청장의 압류 역시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압류, 가압류, 임의 경매, 가압류, 압류. 자, 이런 권리들은 다 말소 기준 권리의 종류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보면 여기서 해당되지 않는 것이 여기 보면은 1번 소유권 말소 기준 권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5번에 전세권은 건물정보에 설정되면은 설정되고 배당 요구를 하든지 아니면 이 전세권에 의해서 경매를 신청했을 때는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데 이렇게 건물정보의 전세권이 그냥 설정되어 있을 때는 말소 기준 권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런 권리가 말소 기준 권리에 해당되는데 그러면은 말소 기준 등기는 그럼 어떻게 정하냐면은 여기 보면은 자 접수일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보면은 접수 말소 기준 권리에 해당되는 권리들이 이렇게 딱 나열되어 있는 데서 접수일자가 가장 빠른 권리가 말소 기준 등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은 가장 먼저 태어난 사람이 가장 큰 행임이 되듯이 여기서도 이 보면은 수협중앙회에서 건재당이 2013년 6월 14일 접수일자가 가장 빠릅니다. 그 아래에 있는 수협중앙회의 건재당은 2013년 12월 3일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성산구청장의 압류도 보면 2023년 8월 4일입니다. 그 아래 경남신용보증재단의 가압류 2023년 9월 10일 이렇게 쭉 보면은 최고 빠른 날짜에 접수가 된 것이 바로 수협중앙회의 건재단입니다. 2013년 10월 2월 14일 그러면은 2013년 2월 14일 이전에 임차인이 사업자 등록을 해야 대항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13년 2월 14일 날 사업자 등록을 해도 건재당은 물건이기 때문에 당일부터 즉시 효력 발생합니다. 그런데 임차인의 사업자 등록은 그 다음날 0시부터 효력 발생하기 때문에 자 임차인이 건재당보다 대항력이 있기 위해서는 2013년 2월 13일 정도에 적어도 13일 정도에는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그 이전부터 사업자 등록을 해두어야 임차인은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경매가 들어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임차인의 말소 기준 등기가 지금 보면 최고 빠른 날짜가 여기 보면 2013년 2월 14일입니다. 이 이후에 사업자 등록을 하면은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어서 보증금을 전액 날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자 임차인이 배당 요구 종기일이 2024년 4월 1일인데 여기 보면은 배당 요구를 다 해놔두었습니다. 보면은 배당 요구를 2024년 6월 22일 아래도 보면 601호도 2024년 2월 22일에 배당 요구를 해두었지만은 문제는 여기서 말소 기준 권리보다 사업자 등록을 2016년 7월 18일에 했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배당 요구를 해두어도 10원도 받지 못합니다. 자,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임차인의 보증금이 5억 7천만 원인데 전액 배당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죠. 보면은. 그래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상가나 이런 데서 사업을 하시는 분 아니면은 아파트나 주택에서 임차인으로 임대 계약을 할 때는 자 주택은 전입신고가 은행의 건재당보다 빨라야 됩니다. 상가에서 사업을 하시는 임차인들은 사업자 등록일이 자 말소 기준 권리 은행 건재당보다 늦으면은 들어가면 안 돼요. 아니면은 월세를 많이 주고 보증금을 적게 걸어야 됩니다. 적어도 한 5천만 원이나 이렇게 5억 7천만 원 걸면 안 되겠지요. 적어도 5천만 원 이하로 걸고 언제든지 경매 들어가면은 자기가 빠져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5억 7천만 원이 다 이렇게
저는 10원도 못 받는 거예요. 지금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이 임차인은. 그래서 월세가 1000만원입니다. 그래서 낙찰 받는 사람은 이 정도 감안하고 월세를 1000만원 정도 받을 수 있는 이런 숙박시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보면은 자 숙박시설이고 지금 2002년 6월달에 사용 승인을 받은 건물이다. 그리고 26억짜리가 13억까지 51%까지 하락해 있는 상태다. 자, 은행에 대출을 받으면은 지금 10억 대출 받으면은 1금융권에서는 연이자가 4%이기 때문에 넉넉하게 주어도 350만원 정도 주면 됩니다. 은행 이자를 계산할 때 10억 대출 받으면은 1금융권에서 받으면 한 350만원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350만원이 아니고 10억이면은 200만원입니다. 200만원. 4%니까 다시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10억에 4% 1년에 4천만원인데 나누기 12개월 하면은 330 정도 되니까 350만원 맞네요. 350만원 350만원 310억을 대출받으면은 1금융권에서 10억을 대출받으면은 350만원입니다. 자, 그러면은 수협 같은 데서 대출받으면은 5.5%에 대출받을 수 있으니까 10억에 곱하기 5.5% 하면은 5,500만원입니다. 1년에 나누기 12개월 하면은 한 458만원인데 한 460만원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1금융권에 10억 대출 받으면 350만원. 그리고 수협 같은 데 대출 받으면 460만원이 10억 정도 대출 받으면 은행 이자로 월 이자가 나가게 된다는 거. 그런데 이게 보면은, 이 임차인을 보면은 소유자한테 월세를 100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만약 10억 대출 받을 수 있는 능력만 된다면은, 만약 이런 임차인이 월세를 1000만원 주고 있다 하면은, 1금융권에서 350만원 월 이자 주고도 650만원의 수익이 발생합니다. 자, 그 정도 10억 대출 받을 수 있고, 또 자기 투자금이 이렇게 한 3,300이나, 이렇게, 3억 3천만원 정도, 7억씩까지 치면 한 4억 들어가겠죠. 이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번에 입찰을 할 수 있겠죠. 4억 정도 투자금을 가지고 있고, 은행에 10억 정도 대출 받을 수 있는 사람. 1금융권에서는 월 이자가 350만원, 수익 같은 데서는 460만원. 1금융권에서 10억을 대출 받을 수 있는 사람 같으면 650만원 정도 수익이 발생합니다. 그래도 뭐 수익 같은 데 대출 받아도 10억 대출 받을 수만 있다면은 460만 월 이자를 주고도 그래도 한 540만 정도 수익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대출을 10억까지 받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이런 물건에서는 수익을 발생시키겠죠. 보니까. 자, 대출 받을 수 있는 것도 사람의 아주 큰 능력입니다. 그리고 자기 투자금이 한 4억 정도 있어요. 아니면 이제 그 51%보다 더, 한 번 더 유찰되면은 13억이니까, 2억 6천, 2억 6천, 이렇게 또 저감되니까, 그러면은 한 10억 한 5천, 10억 6천, 이 낙찰 받으면 되겠네요. 한 번 더 유찰됐을 때. 그렇게 되겠고, 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자, 이 물건이, 보면은, 상가 건물 임대차 해당서상의 임차인으로 강 사장님이 등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임차인이 강 사장님이 이렇게 등재되어 있죠. 또 이 임차인의 어머니한테 현장 지수 및 임차인과 통화한 결과 현재 보증금이 5억 7천만 원 정도 있다. 걸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임은 부가세 포함해서 월 1,100만 원 주고 있다. 그리고 상가건물 임대차 해낭서상에 보니까 임대차 해낭서상에는 월 이자가 월세가 600만 원인데 실제는 부가세까지 합해갖고 1,100만 원 주고 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서상에 임차인이 재산 차임은 월 1,000만 원이고 부가세는 별도 조건이다. 그래서 부가세 포함하면 월 1,100만 원이다. 그리고 501호, 502호는 동일 임차인이고 보증금하고 차임도 두 개 합산한 수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자, 우리 강 사장님은 전세권자다. 근데 전세권자라는 게 의미가 없다. 은행 말소 기준 권리 2013년 2월 14일인데 전세권 등기를 2016년도에 했다. 그러니까 말소 기준 등기보다 뒤에 전세권 등기를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중개사무소 같은 데서 이렇게 위험한 부분을 물론 설명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전세권 등기를 해놓으면은 안전하니까 계약을 하자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쏘면 안 돼요. 말소 기준 등기 이후에는 전세권 등기를 해도 경매가 들어가면 보호를 못 받습니다. 10원도. 그래서 말소 기준 등기, 즉 은행 건저당이나 가압류나 이런 거 설정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전세권 설정하면 전혀 보호를 못 받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상가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말소 기준 등기보다 이후에 사업자 등록을 내면은 자기 보증금 보호를 못 받는다.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나머지는 뭐 다 같은 말이기 때문에 살펴볼 것이 없고, 자, 이거는 지금 보면은 등기부 현황이고, 자, 등기부 현황은 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등기부 현황까지는 설명이 드릴 필요가 없고, 자, 우리가 상가 건물이기 때문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뭐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나왔는데 주택에 들어가 있는 세입자들은 얼마까지 보호를 받냐면은, 자, 서울에는 지금 1억 6,500만원 계약서상에 보증금이 1억 6,500만원 이하일 때는 최우선 변제, 계약력이 없어도 보호해 주겠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은행 건저당보다 후순위로 들어가면은 보증금 전액 못 받는데, 지금 이 금액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소액 보증금 대상이 돼가지고 은행 건저당보다 후순위로 들어가서 계약력이 없어도, 자, 국가에서 법으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법으로 1억 6,500만원 이하의 보증금은 경매가 들어갔을 때 계약력이 없어도 5,500만원까지 보호를 최우선 변제를 해주겠다. 경매 대금에서 최고 먼저 5,500만원을 낙찰 대금에서 배당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자, 서울은 그렇고 부산 같은 강력시는 보증금이 8,500만원 이하, 계약서상에 8,500만원 이하로 계약이 되어 있으면 보증금이 경매가 낙찰됐을 때 이 임차인이 계약력이 없어도 2,800만원까지는 최우선, 낙찰 대금에서 최우선적으로 2,800만원까지 배당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창원, 진주, 김해, 여수, 순천 뭐 이런 데 있죠. 이런 데는 그 밖에 지역으로 해서 임대차 계약서상에 주택 임대차 말입니다. 7,500만원 이하의 보증금이 계약서에 되어 있으면은 2,500만원까지는 경매 낙찰 대금에서 최우선적으로 변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계약력이 없어도 해주겠다는 겁니다. 계약력이 있으면 당연히 자기 보증금을 보호받는 것이고, 그러면 상가는 어떻게 되냐?
자, 상가는 주택하고 좀 다른 것이, 주택은 주택임대차 계약서상에 있는 보증금이 그대로 저렇게 적용을 받는데, 상가는 또 다른 것이, 상가임대차보호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자, 한산보증금을 적용합니다. 상가임대차 계약서에 올 전세로 있으면은 그 보증금, 올 전세 보증금 그걸 한산보증금으로 보고, 또 전세 계약, 임대차 계약서에 보증금도 있고 월세도 있습니다. 보통 그럴 경우는 보증금이 1억 있고 월세가 100만원이다 했을 때 그 월세 100만원이 곱하기 100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세에 곱하기 100을 하면은 월세가 100만원이면 곱하기 100을 하면 1억입니다. 그러면은 계약서상의 보증금이 또 1억이 있으니까 둘이 합치면은 한산보증금은 2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가는 한산보증금을 적용한다는 거. 이거 잘 알아주셔야 됩니다. 한산보증금은 다시 설명드리면 계약서상에 있는 보증금 그리고 플러스 월세가 100만원이면 월세 곱하기 100, 200만원이면 200만원 곱하기 100. 그러면 월세가 200만원이면 곱하기 100을 하면 2억이죠. 그래서 원래 있는 보증금 1억하고 합치면 3억이라는 겁니다. 그게 한산보증금. 왜 이 한산보증금을 적용하냐면은 여기 보면은 한산보증금으로 다 이렇게 보증금을 계산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 받도록 하면은 자, 한산보증금으로 이렇게 지역이 이렇게 나와 있죠. 서울지역, 강원억제권역, 강력시, 그 밖의 지역, 창원이나 진주 같은, 김해 같은. 자, 이렇게, 그리고 이 범위에 들어갔을 때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는다는 거. 그리고 또 한산보증금이 이 범위에 들어갔을 때 소액보증금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갔을 때 소액보증금 대상자에 들어갔을 때 그때 대항력이 없어도 경매가 들어갔을 때 자기가 그 건재당보다 후순위로 들어가고 대항력이 없더라도 이 금액만큼은 최우선적으로 변제를 해주겠다. 자기가 4,500만원 한산보증금 4,500만원 들어가면 서울지역에 2002년도이기 때문에 지금은 다르지요. 금액이 많이 상승돼서.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4,500만원 한산보증금이면 1,350만원을 대항력이 없어도 경매가 됐을 때 1,350만원을 최우선적으로 경매 대금에서 배당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는 2002년 11월 1일부터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됐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은 자, 지금 보면은 2019년 4월 1일 이후부터 지금 2025년 3월 오늘 며칠이죠? 20일까지 이를 보면은 자, 서울은 이렇게 9억 원 한산보증금이 보증금 플러스 월세가 없어요. 월세 곱하기 100 월세가 500만원이면 곱하기 100을 하면 5억이지요. 그 보증금이 만약에 3억이라 했을 때 둘이 합치면은 5억 플러스 3억은 8억이죠. 그러면 9억원 이하니까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받는단 말입니다. 서울 지역에서 상가 건물에 사업자를 내고 사업을 하더라도 그러면은 여기서 또 소액 보증금에 포함되려고 하면은 어떻게 되냐? 자, 9억원 이하에 들어가면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는다는 것이고, 그러면 9억 뭐 100만원이나 9억 뭐 10만원이나 이는 만약에 보증금이 9억을 넘어서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자, 그럼 적용 못 받으면 그 민법 적용을 받겠죠. 그래서 보호법이란 거는 민법보다는 더 특별법을 해서 더 적은 보호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9억원 이하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받고, 그리고 한산보증금이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을 한 것이 6,500만원 범위에 들어갔을 때 서울지역에서 소액보증금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이 6,500만원 들어가면은 그럼 얼마까지 해주겠다는 2,200만원. 자기가 건재당보다 후순위로 들어가고 대항력이 없을 때 한산보증금이 6,500만원 되면은 그때 2,200만원까지 낙찰대금에서 최우선으로
변제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창원지역 진주 뭐 이런 데 같은 경우 얼마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 적용 받으려고 하면 3억 7천만원 이하에 들어가야 돼.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을 한 것이 한산 보증금인데 그 두 개 합친 금액이 3억 7천만원 이하면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 받는 것이고 또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을 한 것이 3천만원 이내로 들어와야 이하로 되었을 때 소액 보증금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이 대상자가 됐을 때 은행 건재당보다 후순위 들어가서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도 1,000만원까지는 낙찰 대금에서 최우선 변제를 해주겠다는 것이 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런 보호를 받지 않고 당당하게 자기 보증금 보호를 받으려면 상가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자 등록을 건재당 설정 1보다 항상 앞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선순위 건재당 말했지 말소 기준 등기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계약할 때 등기 보상에 말소 기준 등기 뭐 가압류 자 말소 기준 등기를 최소한 상가에서 영업하려면은 사업을 하려면은 말소 기준 등기를 알아야 돼. 그 이후에 들어가면은 자기는 보증금 보호를 못 받는다. 자, 은행 건재당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압류 누가 합니까? 세금 안 내면은 세무서나 지자체에서 하지요. 창원시 같으면 창원시에서 하고 뭐 구청에서 하고 또 국세를 안 내면 세무서에서 하고 창원세무서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다. 자 압류가 있습니다. 압류 또 개인 부채를 안 갚으면은 또 가압류 그리고 경매가 들어가면은 은행 같은 건재당을 통해서 경매를 내면 임의경매 또 개인이 돈을 갚지 않는다 해갖고 넣을 수 있는 게 강제경매 그 다음에 전세권은 건물 전체에 전세권이 설정되어야 됩니다. 자 주택 같은 경우는 주택이 토지 등기부도 있고 건물 등기부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임차인들이 토지는 그냥 두고 자기가 살고 있는 주택만 전세권을 하게 됩니다. 자, 주택만 전세권을 설정했을 때는 일부만 전세권이 되기 때문에 그 전세권으로서는 말소 기준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주택이 하려면은 주택하고 건물 전체에 전세권이 설정되고 그 전세권에 의해서 경매를 넣든지 아니면 그 전세권에서 배당 요구를 했을 때 전세권도 말소 기준 등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 가등기가 있는데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는 되지 않고 담보 가등기가 또 있습니다. 돈을 받기 위한 건재당과 은행 건재당과 성격이 은행 건재당으로 돈을 받는 거잖아요. 자, 은행에 대출을 받을 때는 기분 좋게 받고 이자를 갚지 않으면 은행에서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 경매를 넣듯이 담보 가등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은행 건재당과 성격이 같기 때문에 담보 가등기도 말소 기준 등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가지인데 자 압류, 가압류, 그 다음에 저당권, 그리고 건저당권, 담보 가등기, 그리고 경매 개시 결정 등기, 그리고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임의 경매, 은행에서 넣는 거는 임의 경매, 개인이 넣으면은 강제 경매. 그리고 마지막에 전세권인데 전세권은 아파트의 전세권을 설정하는 거는 최선순위로 전세권 설정하고 그 전세권에 의해서 경매를 신청하거나 배당 요구를 하면은 말소 기준 등기가 됩니다. 근데 주택은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토지하고 건물 전체에 전세권을 설정하지 않는 이상은 말소 기준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전세권으로.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정도 알아야 상가에서 영업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말소 기준 등기보다 후순위로 사업자 등록을 내면은 보증금
경매 들어갔을 때 전혀 보호 받지 못하니까 상가에서 이용하신 분들은 필수적으로 말소 기준 등기를 알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말소 기준 등기보다 후순위로 사업자 등록을 꼭 내야 될 사항이 됩니다. 보증금을 날려도 될 마침 소액으로 걸고 월세 내는 조건으로 그 해당 상가에서 장사를 하든지 안 그러면 사업을 하든지 안 그런 상가에 들어가지 않든지 해야 됩니다. 다른 상가를 알아봐야 되는 거죠. 그래 안 하면은 자기 보증금 전액 다 날린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이 임차인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5억 7천만 원이나 지금 날리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어떤 상황이냐? 미리 자기가 들어갈 당시에 은행 수협중앙회로부터 건재당 실정이 2013년 2월 14일에 12억이나 채권 최고액이 12억이면은 실제 10억 정도 대출을 받은 거죠. 이제 보면은 10억은 자기가 가져가고 채권 최고액을 1금융권을 120% 잡고 2금융권은 130% 잡습니다. 12억이면은 10억은 자기가 진짜 10억을 가져간 거예요, 대출금을. 그래서 지금 보면은 12억이 채권 최고액으로 잡혀있는 이런 건물에 들어가고 보증금을 5억 7천만 원이나 걸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가보니까 자기 모친께서 카운터에 계셨는데 참 막 말 거는 것 자체를 아주 귀찮아했고 참 보니까 안타깝던데 그래도 경매는 진행됩니다. 그래서 낙찰 받을 수 있는 걸 설명을 드리고 싶었지만은 그냥 뭐 돈도 없는 거 같고 또 막 귀찮아 하시는 거 같고 그래서 이 물건은 다른 사람이 낙찰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자 1,000만 원을 정도 주고 이 자리에서 좀 숙박시설을 했다는 거는 그 정도 이상의 수익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쯤에는 낙찰 받아야 돼요. 3월 25일에 낙찰 받아야 됩니다. 지금 보면은 월세 1,000만 원으로 가정하에 다른 사람이 한다 했을 때 여기는 5억 7천만 원이나 자기가 보증금을 걸고 1,000만 원을 주고 있는데 그럼 지금은 자기 한 4억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취득세까지 치면은 그럼 10억 정도는 1금융권에 대출을 받으면 350만 원 수입 같은데 새마을금고에서 받으면은 460만 원 정도 이자가 나간다. 그럴 능력이 되는 사람은 25일 날 받고 그런 사람 전혀 없으면 또 한 번 더 유찰되겠죠. 그러면 한 10억 5천만 원, 10억 7천만 원까지 저감되면 그때 또 덤벼들겠죠. 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물건에 대해서는 여기서 권리 분석 마치고 자, 이리 귀중한 정보와 권리 분석을 해주는데 아직까지 구독하지 않고 눈팅만 하고 계시는 분 보고 있습니다. 빨리 구독하세요. 구독하시고 시청하는 것이 양심적입니다. 자, 오늘 요 상남동에 있는 요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오늘 권리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